안녕하세요. 재아가 들려주는 인생 철학입니다. 해마다 다가오는 5월, 거리에는 꽃이 피고 매장 진열대에는 카네이션과 선물 상자들이 줄지어 놓입니다. 사람들은 감사의 말을 준비하고 마음을 전할 타이밍을 고민합니다. 어버이날이 되면 자연스럽게 가족을 떠올리게 되지요. 하지만 이 고운 풍경 속에서도 어떤 이들의 마음은 편치 않습니다. 특히 결혼한 여성에게 어버이날은 한편의 미니 시리즈처럼 반복되는 고민의 시작이 됩니다. 한쪽에는 친정이 있고 또 다른 한쪽에는 시댁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딘가에는 자신만의 시간도 필요합니다. 그 가운데 가장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말, 바로 시어머니의 한마디입니다. 어버이날은 무조건 시댁에 와야지. 단호한 말투, 익숙한 요구. 하지만 그 말 한마디가 주는 무게는 생각보다 큽니다. 오늘은 어버이날 시댁 방문 요청에 어떻게 하면 부드럽게, 그러나 분명하게 나의 자리를 지키면서도 관계를 지켜낼 수 있을지를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현실적인 3가지 전략을 나눠보겠습니다. 하나씩 함께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 대안을 제시하는 방법입니다. 시어머니가 무조건 오라고 하실 때 그 이면에는 여러 감정이 담겨 있습니다. 단순한 고집은 아닙니다. 가족이 함께 해주길 바라는 기대, 자신이 잊히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 며느리로부터 우선순위로 대우받고 싶은 바람. 그런 감정이 하나로 엉켜 무조건이라는 단어로 표현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요청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최선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친정 일정이 있을 수도 있고 아이들 돌봄이나 학교 행사가 겹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날은 그냥 조용히 쉬고 싶은 경우도 있겠지요. 어버이날이라고 해서 모두가 시간을 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럴 때는 단순히 못 간다고 하지 마세요. 대신 다른 방법을 먼저 제안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대안은 선택이 아니라 배려입니다. 예를 들어, 어버이날 당일은 어렵더라도 다음 주말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전화 한 통이 어렵다면 정성 담은 선물을 미리 보내는 것도 좋습니다. 직접 만든 음식을 포장해 드리는 것도 방법입니다. 핵심은 구체성입니다. 언제, 어떻게, 무엇을 할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세요. 그저 다음에 찾아뵐게요가 아니라 다음 주, 토요일 낮에 아이들과 함께 가겠습니다처럼 구체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럴수록 상대방의 서운함은 줄어들고 진심은 더 또렷하게 전달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공감 기반 대화라고 부릅니다. 상대의 감정을 인정하되 자신의 필요도 명확히 표현하는 것. 바로 그 조화가 가족관계에서 중요한 힘이 됩니다. 어른을 설득하려 하지 마세요. 대신 함께 조율하려는 태도를 보이세요. 어른들도 결국 마음을 얻는 것에는 약합니다. 두 번째는 계획을 미리 공유하는 전략입니다. 많은 갈등은 의도에서가 아니라 타이밍에서 생깁니다. 시어머니는 당연히 올 줄 알았는데 아무 말 없이 안 오면 섭섭함이 쌓입니다. 왜 말 안 했냐? 우리 가족은 뒷전이냐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지 않으려면 미리 말해야 합니다. 가능한 한 이른 시점에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적어도 일주일 전, 여유가 된다면 2주 전이 좋습니다. 전화나 메시지를 통해 내 일정을 공유하세요. 이번 어버이날은 친정 쪽 일정이 먼저 잡혀 있어서요. 아이들 학교 공연이 있어 하루 종일 바쁠 것 같아요. 그날은 휴식이 필요해서 조용히 보내려고 해요. 그리고 곧바로 대안을 함께 제시합니다. 그 대신 이번 주 토요일에 찾아뵐게요. 식사 약속 잡고 미리 선물도 보내드릴게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상대방도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감정을 앞세우기보다 상황을 중심으로 설명하세요. 시댁이 우선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일정상 조율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이 방식은 선제적 소통입니다. 상황을 먼저 알리고 의도를 명확히 표현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갈등은 절반 이상 줄어듭니다. 가족관계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미리 알리면 다르고 나중에 말하면 다툼이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도 중요한 것은 말의 톤입니다. 따뜻한 말투로 미안함과 감사함을 함께 담아 전하세요. 예의는 결국 말투에서 나옵니다. 세 번째는 경계를 설정하는 방법입니다. 모든 설명을 다 해도, 모든 대안을 다 내놔도
여전히 그래도 어버이날엔 와야지라는 말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땐 경계가 필요합니다. 단호하되 예의 바르게, 부드럽지만 흔들림 없이 나의 선택을 지켜내야 합니다. 어버이날엔 저희 부부 일정이 이미 정해져 있어서요. 그날은 개인적인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대신 정성 담은 선물로 마음 전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분명히 표현하세요. 이때도 중요한 것은 말투입니다. 날카로운 어조는 필요 없습니다. 담담하게, 그러나 흔들리지 않게. 그리고 그 뒤를 따르는 정성이 있어야 합니다. 전화로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고 마음을 담은 손편지를 동봉하거나 좋아하시는 반찬을 담아 보내는 것도 좋습니다. 말은 단호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따뜻하다는 걸 보여주세요. 경계를 세운다는 것은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삶을 지키는 방식입니다. 내 공간을 지켜야 상대방과의 관계도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가족 안에서도 우리는 각각의 고유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태도는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철학입니다.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한 삶의 태도입니다. 내 삶을 사랑하면서도 상대의 마음도 소홀히 여기지 않는 지혜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세요. 가족 간의 소통은 타협이 아닙니다. 조율입니다. 양보가 아닌 조화입니다. 어버이날은 모든 감정을 조율하는 하루가 될 수 있습니다. 대안을 제시하고 계획을 공유하고 경계를 설정하세요. 그 세 가지가 어버이날을 더 평화롭고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눈치가 아닌 배려로, 억지가 아닌 존중으로 가족이라는 이름 안에서 나의 삶을 지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재아가 들려주는 인생 철학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